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접촉성 피부염 개선한 사례가 보고가 올라왔기에 여러분에게 전달 말씀드립니다. 여기 대연점이 아니네요. 이건 내가 고쳐놓겠습니다. 일산점입니다. 일산점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럼 접촉성 피부염이란 무엇인가? 증상을 좀 이따 상세히 설명하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접촉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 피부 소양감입니다. 즉 피부가 쉽게 말해서 가려워요. 엄청나게 가려워요. 그리고 이제 긁었을 때 물집이 생기거나 발적, 빨개지거나 채모가 빠지거나 피부가 각질이 생기거나 건조해지고 환부가 부종, 붓기가 생깁니다. 부어요. 정의는 뭐냐? 접촉성 피부염은 피부를 자극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피부 염증입니다. 염증의 원인에 따라 자극성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외인성 피부 질환 중 감염 질환, 방사선 피부염, 광피부염, 이것은 이제 광피부염은 햇볕 쬐을 때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 및 외상을 제외한 화학적 알레르기 물질이라든지 독소, 자극 물질에 의한 접촉에 의한 염증성 질환이 자극성 접촉 피부염입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의 특징은 산이나 알칼리와 같은 자극물질이 직접 닿았던 부위에만 국한되어 발생합니다. 이게 직접 닿지 않는 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 발, 얼굴, 귀, 가슴 등 신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후천적 면역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국부 반응 아니라 전신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이 하나 나오는데 얼굴에 접촉성 피부염이 흔히 발생하는 게 화장품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 잘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화장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화장독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접촉성 피부염, 즉 화장품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이렇게 말하면은 정확합니다. 이는 이전에 접촉한 적이 있는 어떤 항원에 반응한 사람이 동일 물질과 다시 접촉하면 똑같은 이제 옛날에 어떤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서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화장품 속에 있는 어떠한 원료 성분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항원이 되어 피부염이 나타났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써요. 다시 쓰다 보면 동일 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접촉하기 때문에 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고치기가 어려워요. 가장 손쉬운 것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접촉에 된 물질들로부터 멀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부가 한번 접촉해서 피부염이 발생하면 그 원인 물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몇 달, 몇 년 뒤에 그 원인 물질에 다시 노출이 되면은 다시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에 닿고 며칠 지난 후 가려움이 생기고 구진이 생기고 반점 등 피부 증상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나타난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온몸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아주 이것은 지독한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려움증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통증과 가려움증에서 어떤 것을 참을만 할까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통증보다는 가려움증 참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려움증은 그만큼 무서운 하나의 자극으로 인한 무서운 증세니까 그 가려움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원인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피부가 유독하거나 자극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아에게서 가장 흔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기저귀 발진입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대소변이 이렇게 있는 그 기저귀를 오랫동안 놔두면은 그 주위가 벌게집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기저귀 발진, 이것도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이것은 소변, 대변에 있는 화학 물질의 기저귀 착용 부위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생기는 피부 반응인데, 이 외에 피부 상태, 부위, 나이, 환경 요인, 즉 온도, 습도 등 여러 요인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있는 소아는 음식물을 흘리거나 침이 새면서 입술 주위에도 이 피부염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성인은 강한 비누, 용매나 제단 약품에 노출되어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비누, 샴푸 이런 거 쓰기만 하면은 발진이 생기는 사람 많습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자극성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가사나 취미를 가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 근로자, 주부, 자벽부, 기계공, 수리공, 이발사에게 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어떤 화학 제품에 선천적으로 매우 민감한 일부 사람에게 나타나는 면역 반응입니다. 노출된 물질, 즉 알레르기 항원에 접촉한 지 24시간에서 36시간까지 염증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 방어 능력 때문에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48시간이 지나면은 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부 알레르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가장 흔한 알레르기 항원으로는 담쟁이 덩굴, 오크나무, 온나무 독의 화학물질, 금속 보석류에 함유된 니켈과 코발트, 시계 차고 있는 부위가 가렵고 발진 생기는 경우가 있죠. 또 보석, 가짜 보석이나 가짜 목걸이 이런 것을 목에다 차고 있다 보면은 그 부위가 벌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성 똑딱이 단추라든지 지퍼와 금속성 물체, 피부 항생제 연고의 네오마이신이라는 연고, 가죽 구두나 의복의 무드질에 쓰는 칼륨 중크롬 잔염, 장갑과 고무 의복에 있는 라텍스, 특히 고무장갑 안에 있는 하얀 거 있죠. 하얀 그 가루 성분,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같은 방부제류, 방부제가 이제 일종의 포름알데히드가 방부제 종류입니다. 이런 것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증상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가벼울 때는 피부에 약간의 발적이 나타납니다. 조금 중한 경우에는 피부 부종이 생기고 물집 생기고 심하면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이루어지면 농포가 생깁니다. 증상은 유해 물질에 피부가 닿거나 젖거나 덮이거나 담긴 부분에 국한되어 노출된 즉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세제로 바닥을 청소하는 자벽부는 증상이 손에 많이 생깁니다. 반면에 공장 근로자는 공업용 용매가 이마에 튄 이후에 이마에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아 어린아이들 접촉성 피부염은 노출된 부위가 빨갛게 되고 껍질까지 벗겨지기도 합니다. 콧물로 인해 코 밑이 허는 경우, 침이 묻어서 턱 밑이 빨갛게 되는 경우도 이것에 속합니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피부 발적, 물집과 심한 가려움을 동반합니다. 증상은 항원에 노출되고 수시간이나 수일이 지난 후에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피부 반응의 부위와 형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쟁이 덩굴이 독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독은 잎이 피부를 긁은 선과 방향을 따라서 나타납니다. 금속 보석류는 목이나 손목 부위의 둥근 염증 반응의 형태로 종종 나타납니다. 세탁 세제에 의한 알레르기는 옷을 입은 신체의 영역에 국한되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팬티 끄이는데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가죽의 무드질, 화학물에 대한 알레르기는 신발로 덮인 발 부위에만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든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는 피부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에 계속 노출되면서 접촉 피부염이 만성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접촉 피부염이 되면
피부는 두껍고 잘 벗겨지며 건조해지고 색이 변하고 모발도 소실이 생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사항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의 원인 물질을 빠르게 찾아서 없애주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의심되는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첩보 시험을 통해, 이 첩보 시험은 팔 안쪽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귀 뒤와 팔 안쪽에다가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발라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또는 며칠 지나서 나타난다면은 그 물질을 이제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첩보 테스트라고 합니다. 피부 세척제, 장갑, 보호의복, 피부 보호크림 등을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3일 지나도 증상이 낫지 않는다면 증상이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증상도 다양해지고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특히 증상이 심하면 차가운 물로 적신 수건을 비닐 주머니에 싸서 병변 부위에 대해서 증상을 가라앉힌 다음, 염증 증상이 있는 데는 항상 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음찜질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가려워서 긁다 보면 세균이 들어가 농가진, 이 농이 생기고 염증이 겹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잘 구별해야 하므로 조금 진물이 나오는 것 같으면 바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피부 연고를 함부로 바르면 이제 이게 문제예요. 피부 연고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병이 더 심해지거나 오래 갈 수 있으므로 연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약으로는 항히스타민제, 여기 베나드릴, 디르텍, 알레그라, 이게 항히스타민제는 약국에서 아마 처방 없이도 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히스타민이라는 것이 항원 물질이 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신경이 어디가 있냐, 진피 윗부분에 있어요. 진피 윗부분에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그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게 히스타민이에요. 이 히스타민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피부가 가려운 것입니다. 그 히스타민을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항히스타민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항히스타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도 사용이 된다는 것도, 이건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제라는 건 스테로이드인데 이거는 항염증제입니다. 염증을 막아주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사용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또 알레르기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의사 처방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얼굴에 만약에 바를 경우 얼굴이 문페이스, 달 모양으로 둥그레져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 보여주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르는 연고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주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 증상이 심하거나 범위가 넓다면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증상이 좋아지면 투약하는 양을 점점 줄여야 됩니다. 이것을 감량요법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집중요법이라 해서 다량으로 투약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양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3주 이내에 약의 투여를 다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호르몬제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호전되지 않는다면 필요에 따라 광선치료, 자외선이나 이런 UV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다. 정상 피부 형태를 회복하기 위해 보습제를 사용할 때에는 잠재적 알레르기 항원이 거의 없는 비자극성 연고나 크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산점에서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이 스테로이드와 알러지 크림을 바르고 일주일 이상 이렇게 접촉성 피부염이 이 팔 같은데요. 팔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즉 부신피질 호르몬과 알러지 크림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 상태였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긁었으면 이게 상처가 났네요. 이게 긁어서 나는 상처예요. 이거는 다 가려워서. 이 자리에 셀제를 발랐습니다. 조금씩 바르고 5일차 됐을 때 점점 이게 잠재워지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젤 5일간 바르고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의 사진을 찍어 보내준 것이 일산점입니다. 밴드에는 대연점이 아닌 일산점으로 고쳐서 올려놓겠습니다. 일산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물이 있을 때에는 진물이 거두어지는 소독약 같은 걸로 거두고 난 다음에 셀젤을 발라야 되고, 진물이 없는 거는 셀젤로 바로 발라도 됩니다. 지금 진물이 없어서 이게 좋아진 상태니까 이것도 참고로 해서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셀젤이 만능이냐, 만능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포를 부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피부 같은 것도 원상 피부로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활된다는 거, 원복된다는 거, 원상 회복된다는 거, 이게 셀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원상태로 회복시켜준다.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에 대한 그 알레르기 피부에 부작용이 났던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써서 알러지 크림 이런 것을 바르다 보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이것을 셀젤 발라서 5일간 발랐더니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집에서 해야 되거든요. 주로 그래서 셀젤 1000ml를 판매를 해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바르시라고 그렇게 권장해서 1000ml 셀젤은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그거 잊지 마세요. 업소에서 쓰는 것은 4800ml를 써야 업소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1000ml는 가급적 업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싸요. 원가가. 그러니까 가급적 그것은 판매하시는 것이 좋다. 고객에게.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